중국이 내민 빛 좋은 게살구, 북한이 내민 빛 좋은 게살구 받아 먹으면 바로 식중독 걸린다는 정도는 이 정부가 알고 있어야 할 텐데 진짜 심히 걱정됩니다. 양세즈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이 와서 이때까지 보이지 않는 태도로 야 롯데가 저 단체 관광 다 받아주고 가도록 하고 롯데 문제도 다 해결해 주겠다. 그뿐 아니고 또 뭐라고 얘기했죠? 롯데마트 원활하게 매각되도록 도와주고 심양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롯데월드 프로젝트도 재개하도록 하겠다. 빛 좋은 게살구입니다. 우리 뭐 통상교섭본부가 미국 무역대표부하고 앉아서 한 결과를 자화자찬하면서 내놓은 소리가 미국에게 빛 좋은 게살구만 줬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내놓은 결정적인 반박은 뭡니까? 철강 관세만 얘기한 게 아니고 FTA 문제와 연계시켜가지고 원화 문제도 분명히 우리는 못을 박았다. 우리 통상본부장은 그런 적이 없다. 축구장에 게임 룰을 가지고 와가지고 뭐 야구장에 적용한다. 온갖 되도 않는 비유를 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미국에게 준 것은 빛 좋은 게살구가 아니고 집의 뼈대를 빼가지고 준 겁니다. 미국과 통상 교섭을 하면서는 실질적으로 한미 간의 무역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본 원칙을 포기하고 양보해 놔놓고 도리어 우리는 미국에게 빛 좋은 게살구만 줬다고 떠드는데 지금 이 정부가 자칫하면 중국이 내민 빛 좋은 게살구를 덥석 받아먹고 북한이 내민 빛 좋은 게살구를 덥석 환영, 그것도 뭐 일산 뭐 킨텍스에서 2,000명 내지 2,500명을 앉힐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자리에서 남북 정상회담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다 보여주겠다. 뭐 대대적인 쇼를 하겠다는 겁니다. 북한이 내민 빛 좋은 게살구는 뭡니까? 비핵화란 용어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라 했습니까? 단계적으로 그리고 동시 추진하자. 그 얘기에 이 정부는 한마디 반발도 없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전부 북한 대변인을 하고 있어요. 말은 일괄 타결이지만 실질적인 단계에 가서는 합의는 일괄 타결로 합의할지 몰라도 조치는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김정은 말이 옳다는 거죠. 처음부터 이 정부는 국민 속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김정은이가 단 한 번도 일괄 타결로 핵 폐기를 하고 일괄 타결식으로 조치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마치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미국에 가서 보고를 했으니까 트럼프가 바로 반론을 제기합니다. 뭐 단계적이니 동시적이니 뭐 그런 얘기 듣기 싫다. 일괄 타결 해야 된다 하니까 한국에서 뭐 대통령의 안보 선생, 멘토, 뭐 전직 노무현 대통령 때 안보 수장 자리에 앉아있던 소위 말하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 자문단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한 소리가 아니 리비아식은 안 되지. 한꺼번에 일괄 타결하라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그게 바로 북한이 해야 될 얘기를 김정은이 해야 될 일을 우리 정부가 나서서 청와대가 나서가지고 대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하는데 잡음 없을 수 있다. 잡음이 없을 수 있나? 날 잡아놓고 뭐 혼수 타령을 하느냐? 이건 혼수 타령이 아니에요. 미국이 얘기하는 거는.
저 집안이 범죄 집안이라는 것을 확실히 다시 재확인했으니까 저 집하고는 혼인을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무슨 혼수 타령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그걸 변명을 해주고 있어요. 리비아식이 안 된다는 얘기를 김정은이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리비아 해도 우리가 나서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정말 핵 폐기를 하고 유엔 제재 완화를 받고 싶으면 리비아식도 고려를 해야 된다 해도 될 똥 말똥인데 리비아식은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일괄적인 핵 폐기는 안 된다고 우리가 북한을 변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치국 위원회 와서 뭐 롯데마트 추진하는 거 심양에서 추진하는 거 도와주고 단체 관광도 허락하겠다. 정말 동전 주고 지금 수표 받아가려고 하는 행위예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였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중국이 그걸 내놓는 이유가 명령 관화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그 제안을 하는 이유는 북한이 제안하는 단계적 동시 조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압박으로 이 사탕을 던지는 겁니다. 속에 독이 들어있는. 이 정부가 그걸 구분 못할 리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정말 괘씸한 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 남한과 북한과 중국이 한편이 돼가지고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형상이에요. 받을래 말래. 리비아식 핵폐기는 생각도 안 하고 있으니까 단계적 조치로 받아들일래 말래. 그걸 북한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한국의 앞장서가 미국에게 대들고 있어요. 그게 식중독이에요. 그렇게 받아먹고 미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는 바로 식중독. 미국 의사가 와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식중독이 뭡니까? 여기서 제가 말하는 핵폐기도 안 되고 미국으로부터 통상 압력 더 크게 받고 트럼프가 뭘 얘기했습니까? 불과 이틀 전만 해도 정말 훌륭한 한미 간의 통상협상이었다. 무역협상이 잘 됐다. 해놔놓고 지금 와서 미국 정상회담 이후에 내가 서명해야 되겠다. 이거는 트럼프가 갑자기 이틀 만에 태도를 바꾼 게 아닙니다. 이미 가슴 속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카드였어요.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3월 9일 정용 실장이 백악관에 와서 북한이 진짜 비핵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과거의 한 행적을 보면 북한을 도저히 믿을 수 없지만 그래? 그렇게 한국이 진지하니까 한 받아나 보자. 그러나 동시에 한국이 그런 말을 우리에게 설득하는 것 자체에 진위를 내가 믿지 못하니까 백악관 뜰에서 나하고 나란히 서서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한국 입으로 얘기해라. 왜? 여지를 남겨놓은 거죠. 미국은 출구를 남겨놓은 겁니다. 북한이 지금과 같이 중국이 지금과 같이 단계적 동시조치를 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한국으로부터 전해들은 게 그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전해들었다면 나는 미국 정상회담 할 생각이 초도 없었다. 그 카드는 트럼프가 벌써 진작에 3월 9일 이전부터 갖고 있던 겁니다. 우리의 진위를 테스트해 본 거예요. 북한의 진위는 이미 알고 있고 3월 9일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끈질기게 계속 군사적 외교적 제재를 동시에 하겠다. 병행하겠다. 북한이 완전히 핵 폐기할 때까지 그 카드를 놓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한국의 진위가 뭔지 긴가민가 생각한 거죠. 설마 동맹국인 한국이 북한 편을 들으면서 미국을 속일 리가 있겠나? 속일지도 모르니 일단 한번 보자 하고 한국말을 들어준 겁니다. 한국이 각색에서 전하는 말을 들었어요. 역시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한국이 중간에서 말재주를 피우고 있구나. 진심으로 한미가 손을 잡고 북핵 폐기에 나서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파악한 거예요. 확신을 파악한 게 아니라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던 것을 재확인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미국의 이 한미 간의 통상 협상을 이미 다 된 것을 미국 정상회담 후에 서명을 해주겠다 하니까 트럼프가 국내 정치를 위해서 11월 달까지 뭐 그럴듯한 자기 인기를 끌릴 수 있는 지금 작년에 마이애미 주에서 지고 보궐선거에서 펜실베니아 주에서 지난달에 이번 달에 졌습니다. 또 오하이오 주에서 또 보선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쇼를 한다. 쇼 아닙니다. 분명히 미국은 마치 한국이 중국과 북한을 끌어들여서 미국을 압박하듯이, 다시 말하면 미국과 북한이 한자리에 앉으라고, 설사 북한이 완전한 핵폐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압박하듯이 미국은 한국을 이용해서 중국을 압박하려고 합니다. 이런 차제에 우리가 중국이 주는 그 사탕, 독사탕, 빛 좋은 게살구 받아먹는 순간 우리는 안보 문제에서 미국과의 신뢰를 완전히 잃을 뿐만 아니라 통상 문제, 무역 문제에서도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통상 압력을 받으면 중국이 우리 도와줍니까? 도와줄 수도 없고 도와줄 리도 없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북한 핵 문제를 중국이 아주 동전 몇 푼으로 한국을 자기 아군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롯데 문제 해결해주고 단체 관광도 중국 정부가 허락하고 하는 거 보니 진짜 중국이 우리 쪽으로 돌아섰구나. 우리를 지지하는구나. 우리의 남북 정상회담을 지지하는구나. 이렇게 착각해서, 사실은 이 정부 착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을 지금 세뇌를 시킵니다. 뭘 위해? 한미동맹을 깨기 위해. 미국과의 거리감을 점점 만들고, 미국이 진짜 나중에는 우리의 적국이고 중국이 우리의 동맹국이고 우리의 우방이고 우리의 지원국이라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거기에 반항하는 보수들 의견이 나오면은 결국 이 정부가 처음부터 계획한 대로 남남 갈등의 판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중국과 미국이 직접 맞닿아 싸우는 것보다 한국 내에서 중국 편, 미국 편이 맞닿아 싸우는 겁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라는 목소리, 다른 한쪽은 미국이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니까 차라리 중국하고 손을 잡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라고 나와가 떠드는 인간들. 그 중간에서 이득을 챙기는 것은 북한이에요. 그리고 중국도 상당한 이득을 챙기고. 한미 간의 싸움은 지금 몇 년입니까? 1953년 이후에, 한미동맹을 맺은 이후에, 상호방위 조약을 맺은 이후에 65년간 유지해오는 결혼생활입니다. 이혼 없는 동맹으로 왔는데 근본적으로 이혼을 하라고 중국과 북한이 꼬드기고 있는데, 옆집에서 간신질하고 동네에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듣고 우리 부부 사이를 남편이 바람 피운다, 아내가 부정하다, 아내가 돈을 빼돌린다는 식으로 이간질을 해서 이혼을 시키려고 하는 중국이나 북한 쪽에 못 이기는 척 딸려가는 한국, 결국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이 위자료를 이혼하든, 너가 정 원하면 이혼을 해주겠다. 그러나 위자료는 없다고 얘기했을 때 남은 5,150만 대한민국 국민을 끌고 안보를 지키면서 이 자식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경제와 안보의 버팀들은 누가 대줍니까? 중국.
꿈 깨세요. 전 정말 이 정부가 추구하는 게 목적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목적을 저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 엄청나고 끔찍스럽기 때문에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고 저지르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면서도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이 북한이 내미는 단계적 동시조치 그걸 위해서 중국이 롯데 문제 해결해 주겠다. 단체 관광도 허락하겠다라는 정말 동전 몇 푼어치에 해당하는 빚 좋은 개살구를 덤석 받아가 먹으면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쇼를 벌리기 위해서 북한이 제안하는 게 단계적 동시조치라는 걸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알면서 처음부터 알았어요. 3월 5일 북쪽에 가기 전부터 다 알았던 겁니다. 알면서도 미국과 끌어들이기 위해서 미국 가서 진짜 단계적 동시조치가 아니고 일괄 타결하는 것처럼 백악관을 속인 거예요. 그거에 지금 미국은 분노의 치를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잘 될 거라 두고 보자. 트럼프가 we'll see. It's gonna be very interesting. 진짜 흥미진진하게 될 거다 하는 얘기가 중국에 하고 북한에게 하고 더 큰 목소리는 우리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한국 이렇게 잔머리 굴리지 마. 나 다 알고 있었어. 그러나 긴가민가 했었어. 동맹국이니까. 내 마누라니까. 근데 정말 내 코 밑에서는 내 얼굴 앞에서는 나밖에 없다. 당신이 유일한 합법적인 남편이고 당신에게 모든 애정과 충성과 한 마음으로 당신을 지혜비로 섬기겠다 해놔놓고 보니까 동네에 가서 온갖 불편한 일들 다 저지르고 있구만. 그래도 이때까지 믿어왔는데 그래? 돈 한 푼 없이 어렵게 자식들 데리고 한번 살아봐라. 그게 통상협상을 무역협상을 미루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지금 부칙에서 환율 개입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했고 한국은 안 했다라고 하는데 정 한국이 그렇게 들고 나오면 보여주세요. 그 원문을 내놓으세요.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설득을 시키세요. 설사 환율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부칙에 안 썼는데도 미국이 저렇게 밀어붙인다면 미국은 확고한 계산을 가지고 저렇게 하는 겁니다. 한국을 발판으로 해서 중국과 무역전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한국을 이렇게 환율 조작국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그렇게 몰아붙일 수 있다는 것처럼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중국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중국이 주는 빚 좋은 개살구를 받아 먹으면은 영어로 accomplice 공모자가 됩니다. 공모자. 둘 다 같이 수갑차고 감방에 가는 거예요. 공모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 우리를 공모자라는 눈길로 우리를 보고 있어요. 이런데 뭐 우리 국내에서는 뭐 일상 킨덱스에서 뭐 전 세계가 다 보도록 방송을 하면서 뭘 위해서 쇼를 하자는 겁니까? 진짜 북한 핵 폐기에 일괄 타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전혀 관심 없어요. 쇼에만 급급한 겁니다. 근데 관심이 없고 쇼하는 것까지는 저는 봐줄 수 있어요. 왜? 정권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쇼는 때에 따라서 모든 정부, 모든 정권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해왔고. 그러나 지금 이 쇼는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잠시 몇 달간의 지방선거나 뭐 국민들의 지지율을 인식한 쇼가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영원히 빼도 박도 못하게 북한 핵인질로 남는 그 상태로 미국도 떠나고 중국도 그 사태를 즐기고 하는 상황으로 우리 스스로가 먼저 앞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입으로 얘기한 것처럼 미국에게 문턱을 낮추라. 다시 말하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고
북한이 핵을 가진 뉴클리어 피스, 핵을 가진 상태가 더 평화롭다. 뉴클리어 피스를 가슴 깊이 철저히 믿기 때문에 그 방향을 향해서 모든 입과 모든 국력을 동원해서 그쪽으로 국민들을 세뇌시키면 데리고 가고 있다는 게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 남북정상회담이라는 4월 27일 한 번의 이벤트를 저는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벤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이벤트를 이런 무리수를 끌면서, 무리라는 건 이미 북한의 본심을 그 전에 3월 5일 전에도 대북 특사를 보내기 전에도 알았지만 다시 한번 북한 입으로, 중국 입으로 컨펌 됐는데도 비핵화 문제는 석꼬리를 감추고, 비핵화 문제는 꼬리를 남겨놓은 흔적은 어떤 식으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느냐 하면 말은 일괄타결이지만 실질 행동을 할 때는 단계적일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북한을 대변해주고, 결혼식 날짜 잡아놨는데 뭐 미국이 혼수 문제를 가지고 터집을 잡는다. 북한을 대변해주고, 리비아식으로는 미국이 그렇게 바라면 안 되지. 볼턴 그 사람 내가 손 좀 봐야 되겠어. 북한이, 김정은이 하고 싶은 말을 우리가 지금 다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해주고 있는 본의가 뭐예요? 북한의 뜻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북한식으로 가자는 겁니다.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국민에게만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에게도, 예, 당신네들이 양세즈가 와가 그 말 하기 전에도 우리는 그렇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북한식으로 가는 것이 바로 당신네들이 원하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지지합니다. 그렇게 가겠습니다. 재청이 오고, 재청이 있습니다고. 미국에 대해서는 진작에 내가 여러 가지로 간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서 문턱 좀 낮추라 했는데, 안 낮추면은 남북 중이 하나가 돼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당연하고 결연하게 대응하겠다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 똑바로 봐야 됩니다. 청와대 문재인 정권이 들어가서 국민들에게 호언장담한 게 뭡니까? 대통령의 제일 중요한 이슈는 청년 실업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청와대에 상황판을 걸어놓는다고, 매일 아침 그걸 본다고 비서실장이 얘기했어요. 근데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는 브리핑 한 적도, 매주마다 보여주겠다 하는데 한 번도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한 적도 없어요. 쇼죠. 그 청년 실업 상황판을 걸어놓고 고민하겠다는 그 대통령, 그걸 해결하겠다는 대통령 옆에서 대통령 아이디어를, 예, 정책에, 비전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대학을 졸업하고 한 번도 정상적인 월급쟁이 생활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거나 조직생활을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경제 개념이, 자본주의 경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퍼주기도 완전히 포퓰리즘으로 퍼주기 막 하고 있습니다. 그 돈 어디서 나오냐고? 여러분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이에요. 바로 눈앞에 있는 꽃감이 달다고. 그러면 그 꽃감이 달다고 따라가는 국민 전부도 공모자가 되는 겁니다. 공모자. 범죄에 가담하는 공모자가 된단 말입니다. 제가 이 얘기 해봐야 속이에 경일기겠죠.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내가 내 집안을 대고 침을 뱉는 게 아니라 보수들은 이 깊이까지를 좀 파악을 하는 노력들이 좀 더 진지하게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 정부가 뭘 노리고 저렇게 하고 있는지,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를. 일시적인 쇼가 아니에요. 그냥 6.13 지방선거에서 표 얻기 위해서 하는 것만 아닙니다. 그건 아주 단기적인 목표이고 훨씬 더 큰 목표가 있다는 걸 직시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응이라는 게 꼭 막 싸우자는, 치고받고 싸우자는 게 아니라 이 기울어진 운동장, 보수와 진보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면서 가는 것이 아니면 민주주의가 안 되는 겁니다. 일당 독재나 공산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에이밍하고 목표로 하고 가고 있다는 걸 똑바로 보고 이 정책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관찰하고 견제하는 힘을 모으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국가가 제대로 가도록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에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부탁드립니다. 어제는 제가 어떻게 유튜브 구독 버튼을 누르느냐까지 이 데몬스트레이션을 해드렸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또 그것까지 내가 모를까 이렇게 조금 그런 것까지 걱정하느냐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활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동참하자는 격려 차원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또 많은 토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